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일단, 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었고, 난이도를 별 5개 정도로 본다면, 3개 반 정도? 이게 난이도가 뭐, 정치사 문제 쪽에서는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사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은 점하고, 인물사 문제가 크게 많이 나오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대체적으로는 원래 인물사나 이제 문화사 경향이 이제 틀어져서 나오거나 하는 경향이 이제 난이도가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데 지역사 인물사 문제가 올해 그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올해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추세에서는 에서만큼보다는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별 3개 반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될 것 같고, 오늘 해설을 한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 외에도 제 개인 채널에서 이렇게 이제 해설 강의를 올려놓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것만 봐도 좀 알 수 있긴 하죠. 비파형 동검의 모양이 나왔거나 사유재산과 계급 체크되죠? 바로 청동기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동기 해당이 되고 청동기와 관련된 거 정답을 뽑으시면 고인돌 4번이 되겠죠. 자, 뗀석기는 구석기, 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 철기 시대에 해당이 되고요. 막집 구석기, 가락바퀴 신석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된다. 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의 핵심은 여기 보면은 이제 준왕이 나오죠. 준왕이 나오고 뒤에 보이는 건 이제 우거왕이 끝까지 성을 굳건히 지키니 우거왕 같은 경우는 고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위만의 손자로도 알려져 있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위만인데 여기에서 서쪽 지역에 거주하게 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위만입니다. 나중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올 수 있는 거는 위만조선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만조선이 되고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 즉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이 고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헷갈렸을 수 있다고 해도 밑에가 좀 쉬웠던 게 어쨌든 이사부 의상공법성 삼국시대죠. 지증왕, 온조, 삼국시대 백제. 이것도 고구려에 해당이 되고요. 4번, 5번도 고구려에 해당이 됩니다. 시기상 이게 전부 다 삼국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커트 쳐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다. 라는 점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 국가의 문화유산을 골라라입니다. 가 국가. 일단 가 국가가 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기 보면 금관 나오고 황남대총 나옵니다. 금관총과 황남대총. 자, 대표적으로 어쨌든 이 금관 같은 경우는 신라가 가장 대표적인 금관이죠. 여기 금관총이나 황남대총도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이고요. 돌무지, 덧날 무덤. 결과적으로는 체크됐을 때 가는 신라가 해당이 되고 신라에 해당되는 문화재는 5번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 5번은 우리가 이제 천마도라고 하죠. 천마총에서 발견된 말의 안장. 이 천마도에 대해서는 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벽화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신라의 무덤이 돌무지 덧널 무덤. 거기가
벽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일종의 약간의 함정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이게 벽화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벽화가 아닌 말의 안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화가 아니기 때문에 5번 나왔을 경우에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눈으로 익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벽화가 없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면 여기서 정답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일단 1번은 백제 금동 대학로, 2번은 연가 7년명 불상 해서 고구려 거고요. 3번에 이제 철로 만든 갑옷, 가야, 4번은 발해의 석등이 됩니다.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4번 같은 경우는 고령 지산동이 핵심입니다. 자, 그 가야 문제에서는 가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통으로 된 가야 한 문제 혹은 금관가야나 대가야를 분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해 대성동은 금관가야고요. 고령 지산동 고분구는 대가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잡고 대가야라는 점 체크해 주셔야 하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병합이 되고 진흥왕 때는 대가야가 이제 신라에 잡아먹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흥왕 때 가야는 멸망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고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하나 설명드리면 금강가야 대가야가 법흥왕 진흥왕 중에 어디에 이제 복속됐는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자 먼저 나왔던 가야는 먼저 권력 잡은 가야가 금강가야죠. 진흥왕이 법흥왕이 진흥왕보다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나온 법흥왕이 먼저 권력 잡은 금강가야 병합시켰고 법흥왕 뒤에 나온 진흥왕이 금강가야 뒤에 권력을 잡은 대가야를 복속시켰다. 이렇게 법흥왕하고 진흥왕의 앞뒤 순서만 생각해 두시고 가야조차도 그렇게 복속한 걸 생각해 주시면 어느 왕 때 이제 병합됐는지는 조금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포인트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 자, 광평성은 후고구려에 해당이 되고요. 화백회의는 신라. 사자조이선이는 이거 사자조이선이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다음에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이 된 건 신라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쭉 가다 보면 이게 좀 핵심이죠. 대대로가 국정을 맡는다.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가 이제 좀 어렵다 해도 대대로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상좌평은 백제, 상대등은 신라, 고구려는 대대로라고 하는 최고 관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대대로만 체크하시면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시전 설치는 신라 지증왕,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 때 만든 돈이고요. 솔빈부의 말, 달해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 보면은 공무를 대하고 이자를 받는 내용을 좌간대식기에 남겼다. 이게 5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간대식기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처음 보는 선지들이 가끔 등장하는 게 몇 개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세계에서 별 반개를 더 드린 거예요. 좌간대식기가 뭐지? 공무를 대여했다? 그럼 이거 설마 진대법 아니야? 해서 5번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함정이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앞에 거 다 무시해 주시고 좌간대식기라는 게 뭐냐면 백제의 목간입니다. 백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간대식기라는 것 자체가 백제의 목간의 행정을
목간에 기록한 걸 좌간대식기라고 합니다. 5번은 백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5번이 저도 이제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생소했던 이유는 공무원 시험에서조차도 잘 나오지 않았던 단어예요. 이런 거 보면 한능검이 점점, 점점 슬금슬금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하긴 하는데, 어쨌든 5번, 좌간대식기는 백제입니다. 저는 외우라고 추천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올해만 나오고 또 출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관대식기라는 거는 잊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제 푸실 땐.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포인트를 잡으셔야죠. 일단 여기서 보면은 진골기족의 왕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 태공왕이 죽고 신라 하대에 해당이 되죠. 신라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지만 신라 하대가 왕권, 진골 왕위 다툼이 심했던 해공왕이 죽고 난 이후 시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신라 하대 모습을 찾아주시면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나 제가 좀 수업을 할 때 많이 얘기 드렸던 함정이 하나 나왔어요. 1번이 함정입니다. 자, 여기서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전개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걸 표현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음돌의 난으로 함정 빠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김흠돌의 난은 신라 중대인 신문왕 때 있었던 거죠. 제가 뭐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그 신라 하대에는 난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라 하대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함정선지로 김음돌의 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얘기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그 내용이 나온 게 된 거고 김음돌의 난은 신라 중대 오히려 왕권 강화와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난입니다. 1번은 신라 중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 2번 만적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최후 때 난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여기도 봉기가 나오죠. 만적의 난.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 표현에 대한 함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관료전지금 노급해지는 역시나 신라 중대 때 있었던 신문왕에 해당이 되고요.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된 건 신라 상대, 일명 삼국시대의 신라 법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포인트 잡아주시고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 신라 하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반란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많은 걸 체크하지 마세요. 항상 공부하고 문제 풀 때는 간단한 정보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김원창의 난하고 장보고, 장보고의 난, 그리고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까지 김원창의 반란과 더불어서 이 네 가지 정도만 조금 머릿속에 남겨두시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어쨌든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 넘어가도 또 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거랑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장보고, 원종애노, 적고적, 김원창의 난. 이 네 가지는 베스트로 신라 하대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반란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 당나라가 등장하는 포인트가 있죠. 자, 그렇다면 걷어낼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살수대첩은 수나라와 관련된 거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서만 봐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장성을 쌓았다 이런 얘기에 이제 만이장성 쌓은 얘기인데 이게 전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당이 등장했다면 시기상 7세기에 해당이 됩니다. 7세기에 해당이 되고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등장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1번 수나라와 관련된 거 지우시고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한 거는 광개토대왕 때니까 고구려 전성기 5세기에 해당이 됩니다. 얘도 아니죠. 관산성 전투는 신라 진흥왕과 성왕의 전투
신라 전성기 6세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왕이 죽은 건 4세기. 백제는 금초고왕, 고구려는 고국 원왕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당이 등장한 시기만 잘 기억해도 여기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대신에 이런 선지들에 대한 시기 구분이 돼 있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해두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굉장히 흐름이 중요하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고 한국사는 흐름을 알고 각 세기별 큰 흐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흐름들은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자,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일단 여기서 핵심이 여기 조형이 나오죠? 대조형. 그리고 발의 연호 이난이 나오고 무예가 죽자 무왕이라 하였다. 연호는 대흥. 자, 이렇게 이난이나 대흥 같은 발의 연호가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조형은 대조형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나라가 발해가 됩니다. 그래서 즉 발해에 대해서 찾아주시면 되고 찾아보면 정답은 2번이죠. 2번도 역시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땐 간단하게 그거 구분하는 거 한 번씩 머릿속으로 띵 하고 생각해 주세요. 고구려는 태학, 신라는 국학, 고려 국자감, 조선 성균관. 이런 것처럼 기능은 똑같은데 명칭이 다른 애들을 시대별로는 구분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떠올려 주세요. 신라, 국학, 고구려는 태학, 고려, 주자감, 조선, 성균관. 자, 한 번씩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고, 자, 나머지는 보면 골품제는 신라죠. 얘도 답이 될 수 없고, 좌평은 백제입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계는 고려의 행정구역이죠. 아니고, 상술제도는 신라에 해당이 돼서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항상 시험 문제를 해설할 때 나머지 해설에 대해서는 깊게 해설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도 나머지 해설은 이게 어느 나라다라는 정보만 알고 가셔도 많은 공부가 돼요. 절대 깊게 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8번에 5번 상술 제도가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세부적인 질문은 댓글에서 하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이게 2번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밑으로 넘어가 보죠. 9번. 자, 지역사 문제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뭔지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인데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세 군데입니다. 공주, 그러니까 현재 충청도 공주, 당시에는 웅진, 그 다음에 현재 충청도 부여군인 사비, 그리고 전라도 익산 지역, 이 세 가지가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모른다고 해도 요게 조금 핵심이죠. 자, 능산리 고분군은 사비 지역, 지금의 충청도 부여군, 성산리 고분군은 공주 지역, 당시의 웅지, 현재의 공주 지역에 해당된다. 제가 다른 것보다 이 고분군은 무조건 체크하라고 얘기 드린 이유가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지역에 힌트를 줄 때 공주나 이제 부여군, 즉 사비 웅진을 나눌 때는 이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편적으로 이 고분군은 외워두셔야 돼요. 공주의 송산리, 부여의 능산리.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 필수 사항이다. 기억해 두시고, 즉 사비, 충청도 부여군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쉽게 나오죠. 백제 세 번째 수도이고 성왕이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고 자, 정약전이 자산 오보를 저술한 곳 흑산도라는 섬이고요. 비담의 난은 경주에서 발생을 합니다. 신라에서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 윤충이 의정왕의 명을 받아 함락시킨 곳 바로 대야성입니다. 대야성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신립이 대수의 진을 치고 왜군과 맞선 곳 충주 탄금대 충주 지역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의 대하성 현재 그 경상도 합천 지역입니다. 합천 지역. 그래서 여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일단 견훤이 신라 수도로 들어갔다. 포석전까지 나왔죠. 그리고 신라 왕을 찾아내고 자결하게 하였다. 이거는 경혜왕을 죽인 사건입니다. 자, 이 후삼국 시대는 두 가지 문제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궁예나 견훤을 비교하는 문제 혹은 왕건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흐름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견훤이 굉장히 강할 때예요. 이게 927년인데 같은 해에 공산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래서 공산전투에서 태조왕건 고려가 굉장히 크게 지고 나중에 고창전투에서 굉장히 크게 복수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어, 태조왕건이 918년에 궁예를 몰아내고 난 뒤에 견훤의 경혜왕 사해, 그리고 견훤과 왕건의 공산전투, 그 뒤에 고창전투. 이거는 좀 전투 흐름으로 알아두시고, 그 뒤에 가면은 견훤이 쫓겨난 후백제와 태조 왕건이 만난 게 1, 2천 전투죠. 그 전투 세개 공산, 고창, 1, 2천. 전투 세개의 그 양상은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창 전투보다 전에 있었던 전투가 1번이니까 1번으로 답을 가주시면 되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를 보면 이제 여기 나오네요. 5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1, 2천 전투를 보시면 이게 방금 제가 얘기한 거 후백제와 고려가 싸운 전투의 순서 공산, 고창, 1, 2천입니다. 공산전투와 고창전투는 견훤과 왕건이 싸운 거고요. 1, 2천 전투는 견훤이 쫓겨난 후백제의 이대왕, 신검과 태조 왕건이 만난 전투입니다. 그 흐름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1, 2천 전투는 견훤과 관련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일단, 그래서 5번은 답될 수가 없는 거고, 안승보덕국왕은 고구려 부흥운동 시기에 해당이 되죠. 흑치상지도 660년대 백제 부흥운동기 때 있었던 거고요. 최치원의 시무십조는 진성여왕 때가 됩니다. 자, 4번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호삼국은 진성여왕 이후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좀 외워두시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후삼국이 이제 시대 구분을 위해서 후삼국이라고 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라의 말기죠. 신라가 다시 쪼개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일신라 완전 말기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진성요왕 이런 게 나오면 그냥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냥 생각해 주시면 후삼국 시대의 모습은 진성요왕 이후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해 두셔도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4번하고 5번이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로 함정을 파놓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기 보면은 맨 뒤에 여기에 있습니다. 12목을 설치하고. 자, 고려시대 성종이죠. 성종. 여기서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걸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알겠어요? 퇴학주교로 알게요? 경학박사 파견? 근데 이게
경학박사 파견, 이거 역시가 이제 성종의 대표적인 업적이긴 한데, 이거보다는 12목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경학박사를 파견한 모습 자체가 성종의 업적에도 들어가는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12목 설치가 가장 핵심적이다. 12목 설치를 누가 주장했죠?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최승로라는 인물이 성종에게 건의하고 난 뒤에 만들어진 게 12목입니다. 등장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광덕준풍 광종, 신돈 나오면 공민왕, 청영각 보문각은 그 예종에 해당이 되고요. 정계와 계백요사는 태조 왕건이 됩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한 시대를 풀 때 이렇게 고려왕이 여러 명이 나열이 된다. 그럼 뭐 하라고 항상 얘기하죠. 순서를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얘들 순서를 여기다가 한번 나열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서 흐름까지도 한 번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떤 항이 먼저고 이렇게 하면 순서 이렇게 잡히면 머릿속에 그게 항상 하다 보면 남게 되니까 어떤 항이 먼저라는 게 머릿속에 좀 잔상이 남을 수 있도록 이런 게 나오면 순서 배열하는 것까지 항상 공부하시는 거 핵심 필수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 자, 12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죠. 자,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에 대한 가가 누군지 한번 보죠. 삼별초가 나오죠. 예, 삼별초가 나오고 용장성이 나왔다. 삼별초 등장은. 이거는 몽골이 되죠. 몽골. 원나라.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팔만대장경이 제조대장경이죠. 두 번째 만든 대장경. 왜냐면 몽골과의 전투에서 초조대장경이 불타서 없어지니까 팔만대장경, 즉 제조대장경을 만들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를 보면 윤관 동북구성은 여진, 훈련도감은 조선시대 후기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중앙군 중에 하나고요. 박위가 스시마 정벌한 거는 창왕 때입니다. 고려 말에 해당이 되고 서희와 소선영이 나오면 거란 1차 전쟁이 됩니다.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옆에 딱 칸 나눠놓고 순서 배열하는 것까지 공부해 주시고요. 자, 1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최충이 나오고 해동공자였던 이 사람.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뭘까요? 유학을 보급하기 위해서 구제학당을 만들죠. 자, 정답 구제학당과 관련된 게 3번에 나오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악진흥책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최충이 구제학당 만들어서 사립학교가 굉장히 크게 커지니까 숙종, 예종, 인종이 각각 관악진흥책을 이제 실시하기도 하죠. 연결되는 부분으로 그건 같이 공부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자, 정리할 거 있죠? 특종, 예종, 인종의 관학지능책 연결해서 그건 알아보고 공부해 놓으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옆에다 적어 놓으셔도 좋을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자, 나머지를 한번 보면 불시잡변 지은 거는 정도전입니다. 자, 망권당에서 원해학절과 교육, 그 우리가 이제 이재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하면서 뭐 사략이라는 책도 쓰고 여공패설 썼던 그런 인물에 해당이 되고요. 입학도설 권근. 이거는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이제 외워주세요. 여기 한능검에서 많이 등장시키는데 오답용으로만 등장합니다. 그러면 얘 나오면 오답이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정답으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입학도설 권근.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었다. 성균관 대사성은 이색입니다. 정몽주의 스승이기도 하고 온건개혁파의 핵심 인물 이색에 해당이 됩니다. 이색.
자, 13번 문제까지도 한번 해봤고요.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서경반란군 딱 나오고 쭉쭉쭉쭉쭉 가보면은 서경반란군이 나오니까 서경반란군? 서경반란군 하면 두 개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서경유수 조이총애난이라고 하는 무신집권기 때 반란이 있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죠. 여기서 서경반란군이라고 하면 판단이 안 서실 거예요. 이게 무신집권기 때 조이총애난인지 서경천도 운동인지 그 인종 때 있었던 이 앞에 서경반란군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판단하냐면 그 뒤에 힌트가 나오는 도참의 비설이라는 표현 혹은 대화공입니다. 자, 대화공은 좀 핵심이죠. 어,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고 하고 군대는 충의군, 궁궐까지 지어서 대화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궁이라는 표현과 위에 보이는 서경반란군을 합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묘청은 풍수지리설 같은 도참설을 가지고 서경 길지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표현으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체크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답은 3번이죠.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던 인종 바로 직후 1135년 즉 이자겸의 난 9년 뒤에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정답은 3번. 얘 보고 뭐 조이총의 난인가? 잘못 판단하신 분은 여기에 오답이 나왔을 수는 있겠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딱 너무 단편적인 저런 힌트보다는 좀 더 정확한 점 찍는 포인트 힌트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피난하였다. 이 상황 이후에 전개된 거. 일단 이게 언제인지 아셔야죠.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피난 갔었던 건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 홍건적. 왕이 복주로 피난한 거 공민왕입니다. 자, 고려시대 흐름을 살펴보시면 공민왕은 원간석기를 끝낸 왕입니다. 그러면 공민왕 이후에는 고려 말에 해당이 되고 세 명의 왕이 있죠. 우왕, 창왕, 공양왕입니다. 즉 이 세 명의 왕 때 일어났던 일을 고르면 된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성계가 명나라 치러 갔다가 위화도에서 회곤해서 폐위시킨 왕이 우왕이죠. 공민왕 다음에 우왕, 창왕, 공양왕이니까 이 위화도 해군이 누구를 팽시켰는지 떠올려 주시고 우왕을 팽시켰으니까 우왕 때 있었던 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김삼이 나는 무신집권기고요. 강감찬 흥화진 전투는 고려 전기 거란 3차 전쟁에 해당이 되고요. 후주 출신 쌍기는 고려 광종, 전기 때 있었던 인물이고 최충원은 무신집권기에 해당이 되죠. 무신집권기 이후에 몽골 항쟁, 그 다음에 원간석기를 끊는 왕 공민왕에 해당이 되니까 순서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 상황이 나타난 국가, 소가 나오네요. 우리가 향소부곡 아시죠? 소 등장하면 고려를 바로 떠올리시면 되죠. 이제 요거를 몰랐다 싶으면 뒤에 해동통보를 보시면 되고요. 고려 숙종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화폐죠.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걸 찾으시면 되고 바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병난도. 자, 여기서도 하나만 체크하시고 당항성 헷갈려 하지 마세요. 당항성은 통일신라의 무역항구. 그러니까 당항성과 울산항이 통일신라의 무역항구고 병남도는 고려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청해진 해상무역은 통일신라 하대에 해당이 되죠. 당백정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 쪽이죠. 개항기 때 흥선대원군이 만든 돈이고
계약주는 조선시대 세종.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거는 조선시대 정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5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문제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뭐 아까 위에 얘기했던 대로 좀 생소한 선지가 나왔다? 그 정도만 빼고는 굳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과학기술, 가에 들어갈 내용. 자, 고려 걸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직지심체 요즘. 자,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져 있죠. 이거 암기 팁을 드리면, 어쨌든 그때는 흔치 않았던 금속활자본. 봤으면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우왕, 신기하다. 화통도감도 우왕이거든요. 이렇게 외우면 직지심층요절과 화통도감 우왕. 자, 화통도감이 화약무기잖아요. 화약 뻥뻥 터지는 거 보면 우왕 이렇게 하잖아요. 우왕 때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좋은 팁이 된다.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거. 정답 4번이고요. 향약집성방 세종. 백리척과 관련된 동국지도 정상기가 한 거고 영조에 해당이 되고요. 경주 석굴암은 신라 중대 경도강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임원경제지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서유구라는 인물이 만든 책입니다. 조선 후기에 해당돼요.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가국가의 문화유산. 자, 가국가의 문화유산, 가는 뭐 은진미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논산 관촉사 석불, 고려시대 겁니다. 고려시대 불상이고요. 고려시대 문화재는 3번 경천사지 10층 석탑. 자, 나머지 한쪽 무너진 익산 미륵사지 석탑 100제. 요거는 정면에서 보이곤 있지만 위에 뿔탑으로 알 수 있는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에 해당이 되고요. 발해 영광탑. 5번은 경주 분황사, 신라 겁니다. 분황사 모전 석탑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죠. 다음을 활용할 걸로 가장 옳은 것, 적절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도전이 등장하네요. 정도전이 등장하고 세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세자 얘기가 나오는데, 어, 누가 세자가 옳겠는가? 이게 여기서 이제 이방석을 왕세자로 삼았다. 이 세 가지가 좀 포인트입니다. 정도전이 등장하는데 정도전이 이성계의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삼아요.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1차 왕자의 난이죠. 정답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이성계의 첫째 부인의 다섯 번째 아들로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공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정도전도 큰 공이 있었던 인물인데 이 정도전이 조선이 건국되고 난 직후 두 번째 부인 강씨 소생의 막내 아들, 여덟 번째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의 아들 다섯 명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왜냐면 아무런 공도 없고 핏덩이 같은 어린애를 다음 왕이 되는 세자로 만들었다? 조선 건국하는데 단 한 번의 공도 없었던 인물을 이거는 정도전이 굉장히 큰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을 하고 1차 왕자의 난에 급격한 배경을 만들죠. 그래서 결국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이 죽임을 당합니다. 세자 이방석도 마찬가지고. 이방원이 주도로 정도전과 세자 이방석이 죽임을 당했던 1차 왕자의 난의 배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보면 수양대군은 세조와 관련된 사항이고 요거는 계유정난에 대한 설명이고요.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된 계기. 그건 정열입의 반란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폐모살제 등을 구실로 일어난 반정, 인조반정입니다. 허적과 윤유 등이 축출된 거는 숙종태,
숙종태 1차 경신왕국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순서 한번 잡아보시면 조선시대 흐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핵심이죠.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을 했다. 자, 감찰하고 탄핵하는 건 조선시대의 사헌부에 해당이 됩니다. 사헌부. 이 상대라는 이칭을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은 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답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규찰과 탄핵을 했다라는 거. 사헌부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헌부니까 수장이 대사원입니다. 5번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를 보시면 1번은 한성부, 2번은 비변사, 3번 정조 때 규장각, 4번은 춘추관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한성부, 비변사, 규장각, 춘추관 정리해 주시고 21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번 가에 대한 조선의 대응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 어려워요. 근데 요거 한번 보시죠. 경성과 경원의 무역수, 조선 초. 경성과 경원이 어디냐면 북쪽 국경지대입니다. 이거 얘네들이 이제 그 조선 정부의 토벌 받아서 수시로 변경 침범했다고 돼 있는데 여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진.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사군 육진이 여진족을 토벌하면서 만든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경성과 경원무역소 북방에 있는 그 대표적인 국경 지역에 무역소를 만들어줘서 했었던 여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고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사신 접대를 위해 동평관을 두었다. 자, 아셔야 될 게 여진과 관련된 거는 북평관이 있습니다. 북평관. 그러면 이름이 비슷하니까 어떻게 외우지? 자, 조선 기준으로 북쪽에서, 그러니까 조선 기준으로 여기 북쪽에 있었던 애들이 여진이니까 여진과 관련된 숙소는 북쪽에 있으니까 북평관.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 사신들이 쉬는 공간이 동평관입니다. 그래서 북평관, 동평관 구분하시는 것도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3번은 강화도로 옮겨 항전한 거는 뭐 이제 청나라?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청나라. 그리고 뭐 몽골에도 해당이 되겠고요. 일단 4번 요동정벌 출신은 명나라와 관련이 있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여진인데 이것도 그럼 5번도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조선에 대한. 이 5번이 굉장히 큰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위에 것만 보고 여진정벌 별무반. 오케이, 5번. 가면은 틀리겠죠. 조선의 대응을 맞추는 거니까 정답이 2번인 겁니다. 고려의 대응이었다면 정답이 5번이 됐겠지만 조선의 대응이니까 정답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 작은 거에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80분 보잖아요, 시험. 시간 충분하니까 문제 하나하나 풀 때 너무 급하게 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광조 나왔으면 게임 오버. 자, 중종 때 해당이 된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 바로 세 번째 사화였던 기묘사화에 해당된다. 라는 것만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잘 안 나오던 게 나왔네요. 양재역 벽서 사건은 명종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살인파였던 이현적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양지역 벽서 사건의 배후로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써서 죽기도 하는데 양지역 벽서 사건 명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럼 이 사이, 우리가 이제 4대 사화를 기억하세요? 무갑, 기을. 기묘사와 다음에 뭐죠? 을사사화죠. 을사사화는 명종 때 있었으니까. 자, 그렇단 얘기는 명종이 나가 나왔다면 명종 때 있었던 일인 게 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종과 명종 사이에 이 사이에 왕이 인종 한 명인데 인종은 굉장히 빨리 죽어요. 그래서 시험에 낼 만한 특기할 만한 업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종 때 있었던 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바로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유님이 누구죠?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 때 죽임당했던 인물이죠. 윤원형하고 싸워서 대윤과 소윤. 정답 2번이 되고요. 예송은 현종 때 조선 후기고요. 세작책봉 문제로 정철이 유배한 거는 선조 때 일이 됩니다. 선조. 희빈장씨 소생 환국은 조선 후기 숙종. 패비윤씨 사사 사건은 첫 번째 사화였던 연산군 때 무오 사화가 되죠. 중종반정 기억하시죠? 연산군을 몰아낸 게 중종반정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는 연산군이라는 것만 알아도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가전쟁. 자, 가전쟁의 문제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은 척화론이라는 게 등장하고 홍익한 윤집 오달제 사막사입니다. 사막사. 심양으로 잡혀간 이 사막사는 병자호란 때 직후에 뭐 끝까지 청나라한테 굴복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이 심양에 잡혀가서 거기서 처형당합니다. 이거를 몰라도 또 하나의 힌트는 나오죠? 남한산성이 무너졌다? 남한산성? 병자호란. 인조 나오잖아요. 그쵸? 효종이 이날의 치욕을 갖기 위해 병자호란의 치욕을 갖기 위해 효종은 북벌을 준비하죠. 청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가는 병자호란이라는 것들이 많은 곳에 힌트로 등장한다.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이고요.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김상룡이라는 인물이 정묘호란에 이제 위패 모셔간 거, 강화도로 위패 가져간 게 많이 나오고 김준용 광교산 전투가 원래는 병자호란 하면 임경업의 백마산성 이게 좀 대표적으로 유명한데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는 많이 안 나오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세모 아직까지 외우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걸러내는 걸로 답이 된다라는 건데 성상윤의 독려성 전투 임진왜란이죠. 이괄의 난 같은 경우는 이 병자호란과는 관련이 없죠. 인조 때 일어났던 그냥 반란인 거니까. 강홍립은 광해군 때 있었던 일이고 신유 조총부대는 효종의 북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에 대한 전쟁 병자호란과는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다 지우고 나면 2번밖에 안 남기 때문에 2번으로 가도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어려운 선지로 외워야 되는 포인트로 나왔다면 얘가 3점짜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점짜리로 나온 거 보면 유명한 것들을 나열해 놨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풀어도 답이 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난이도가 낮아서 2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 풀 때도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처음 보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선지랑 지문에서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르는 게 남았다면 속어에서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답으로 가시는 게 중요한 공부법이 됩니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점 같은 거 좀 지울게요. 자,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2인좌의 난, 알면 게임 끝입니다.
이인자의 나는 영조 때 있었던 반란입니다. 영조. 영조. 자, 영조에 해당되는 거 3번 탕평비가 되죠? 정답은 3번이고요. 대동법, 광해군이고요. 금이영, 숙종, 초계문신제 정조, 대전회통, 흥선대원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답은 아니니까 헷갈려하는 포인트는 아닌데 사람들 대전회통이랑 대전통편 되게 헷갈려해요. 대전회통이 정조고, 대전회통이 흥선대원군이고 대전통편이 정조인데 헷갈려야 하는데 하나 팁은 대전 회통 히읗 들어가죠. 흥선대원군도 히읗 들어가잖아요. 회통이 히읗, 흥선대원군 히읗. 이렇게만 외워주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대전 동편 정조로 가시면 되니까. 회통 히읗이니까 흥선대원군 히읗. 그렇게 외워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도 간단하게 살펴봤고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음, 시기. 자, 여기서 보면은 장용영이 존재하던 시기 게임 오버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면 게임 오버예요. 장용영은 누가 만들어요? 정조가 만들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점 찍으면 정조 시대를 물어보는 걸 수 있고 아니면 조선 후기를 물어보는 건데 선지를 보면 조선 후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춘향전 한글소설 1번입니다. 나머지 보면 자, 집현전은 세종대왕 때인데 언제 없어지죠? 세조가 그 상황복위운동, 즉 단종 복위운동과 관련돼서 없애버렸죠. 폐지한 게 집현전이니까 조선 후기에 올 수 없고요. 개미자는 태종 이방원 때니까 될 수가 없고, 평평운동은 일제강점기죠. 이거랑 관련이 없고요. 자, 요거 베스트입니다. 경시서. 자, 고려시대도 상횡이 감독은 경시서입니다. 조선시대는 전기, 세조 때 이름이 바뀝니다. 평시서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시서라는 단어는 때려 죽여도 조선 후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시서, 조선 세조 때부터 평시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답이 되려면 평시서라고 나와야 돼요. 이것도 잘 함정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에서 25번 문제까지 해결이 됐고, 자, 26번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